안녕하세요. 코즈버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 장이기도 했고요. 또 잭슨홀 미팅 큰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오늘 시장이 조금 더 관망세가 짙게 나타난 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약 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이제 더위도 그친다고 하니까요. 내 종목에 대한 하락도 이만 여기서 멈추고 앞으로 더 상승불 켤 전략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할 이슈와 그 안에 있는 종목의 차트들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또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 노란 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또 하단에 QR코드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되는데요. 따로 참여 코드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도 전문가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고민 1대1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요일 코즈부 투나잇 이제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다음 주 든든한 시장 전략을 세워주실 박지훈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또 수익을 챙기느라 바쁘셨다고요. 그렇죠? 예, 예. 지난주에 명강의를 해주셨잖아요. 예, 주식 예. 손절에 관련해서 그 부분이 너무 좋고 저도 좋았다 예, 느꼈는데 반응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반응도 되게 좋았더라고요. 오늘도 많은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아, 그럼요. 예, 예. 네, 좋습니다. 또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23년간 주식만 연구해오고 살아온 박지훈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전문가는 실력이 좋다 이런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얻어갈 게 있으시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23년의 경력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지훈 전문가님과 오늘 또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저하고 오늘 장 마감 시황부터 빠르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700선 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플러스권으로 전환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결국 0.22% 밀린 270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760선까지 밀리면서 좀 힘이 약한 채로 출발을 했는데요. 시가 부분에 장중 저점을 만들었고 오후장에 또 같이 코스피와 플러스권 전환하기도 했지만 결국 약 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수급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 물량을 계속 출회했습니다. 결국 2,400억 원가량 물량 팔아냈는데요. 오늘 기관 홀로 사자세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대형주 그리고 전기전자, 제조업 위주로 사이즈 큰 종목들을 많이 담았다라는 점이 특징이었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 대응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했습니다. 1,100억 원가량 사들였고 반면에 기관은 지금 3거래일 동안 계속 매도 포지션 코스닥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흐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보시면 반도체 쉬어갔죠. 반도체 투톱
모두 밀렸습니다. 8만 원 아래 7만 7천 원의 종가 안착했고요. SK하이닉스도 19만 원도 회복하지 못한 18만 5천 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 거래일 동안 강하더니 오늘은 좀 조정받는 1%대 밀린 채 거래를 마쳤고요. 그래도 바이오타는 조금 잘 버텨줬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현대차 1.8%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로 볼게요. 오늘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도 지수 대비해서 선방한 흐름 보이고 있죠. 1.5% 올랐고요. 밸류업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자, 일단 오늘 거래소에서는 유한양행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는 반응을 보이지 않더니 오늘 드디어 시세를 나타내줬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들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10%대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렉나자 승인 이슈가 2일 전에 그저께 있었는데 시장이 끝나고 어제 그러면서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어제는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굉장히 강하게 시세 올려주면서 거래 마쳤고 오스코텍도 같이 11.9% 올랐습니다. 오스코텍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대신증권의 리포트도 나왔고요. 지금 9월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또 챙겨봐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세계 폐암학회 그리고 또 유럽 종양학회까지 이 유한양행이 참가할 예정이니까요. 이 이슈들 체크하셔서 주가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약주에서 오늘 상장한 이엔셀입니다. 이번 주에만 신규 상장주가 무려 6개나 상장을 했는데요. 오늘 이 이엔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어요. 시가총액이 1,600억 원짜리의 종목인데 거래대금이 무려 1조 4천억 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오늘 3만 5천 원에 시작을 했는데요. 거의 반값인 17,000원대의 종가는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많이 좀 끝부분에서 장 끝날 때 많이 상승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 대표주들도 시세 좋았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 보시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많이 밀려났습니다. 알테오제는 9%대 오늘 강하게 올라주면서 코스닥 시장을 거의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이 올랐고요. HLB도 유한양행 오르면서 같이 4%대 시세 흐름 좋게 받아갔습니다. 다음 또 6위부터 10위까지로 볼게요. 오늘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4.9% 장 후반에 거의 고점 만들어내면서 오늘 시세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바이오는 그래도 중심을 잘 잡았네요. 삼천당 제약도 2.5% 올랐습니다. 클래시스도 오늘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5.8% 오른 채 거래를 마쳤고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11위에 있는데 시가총액에서 많이 밀려났습니다. 일단 제일 일렉트릭 같은 전기차 화재 개별 이슈로 좀 시세가 튀었던 종목들도 있었고요. 오늘 시황 이렇게 좀 바라봤는데요. 일단 전문가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전문가님의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님에 대한 소개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23년간 주식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력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경력이 중요한 것보다 많이 안다고 해서 수익을 잘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전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7억을 날려 먹으면서 정말 바닥에서 여기까지 탄탄하게 다져서 올라온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얼마나 실력이 있다 아니면은 적중을 얼마나 잘한다 이런 거를 오늘 보여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평생 주린이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린이에서 중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이 아닌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배워가시고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많은 회원분들이 좀 수익이 좀 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저랑 함께 해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이제 나왔으니까 최근에 몇 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잠깐 왜 저랑 함께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23년간 그동안 고생하면서 기법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게 대략 한 2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남겨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페이지 남겨드리는 거 고민만 제가 1년 하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요. 오시면 이 기법서를 받아가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단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는
뭐 보통 뭐 10%, 15% 장대 양봉인 종목을 공략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좀 얍삽하게 거기에서도 좀 더 추스려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30종목, 40종목을 추스렸다면 저는 10종목에서 15종목을 추스리면 훨씬 에너지 소비도 좀 덜 되고 그런 종목을 더 잘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색기를 오늘 오시는 분들 생방송에만 오시는 분들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가 23년 동안에 실제 수익을 잘 냈던 목단타, 눔단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목단타는 돌파 매매고 눔단타는 눌림 매매입니다. 스윙 매매인데 이거를 다 알려드릴 거고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술자리나 어떤 주식 모임에 갔다라고 해도 나 이런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좀 주식 잘하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괜찮은 매매 기법이니까요. 이걸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차트도 중요하겠지만 재료를 보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차트도 중요하고 재료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재료를 파악할 때 정말 고민이 많이 들 거고 주관적인 판단인지 객관적인 판단인지 따져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내가 재료를 잘 파악했다고 하고 매수를 했는데 떨어지면 내가 판단한 게 잘못된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잘못된 부분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률이 높게끔 재료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제가 방송에 오시는 분들에게 세세히 알려드릴 거고 이거는 짧은 기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세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가 드릴 것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단타하고 눔단타가 그럼 무엇이냐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한번 목단타하고 눔단타가 무엇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앵커님 뭐 네. 덧셈 뺄셈 잘 하시잖아요. 네, 이제 고수가 됐어요. 네, 네. 공부 뭐 저랑 2주 했었으니까 그쵸. 예, 뭐 아실 텐데 제가 오늘 기법을 뭐 설명드리기 이전에요. 이 기법이 왜 이렇게 맞는지를 사실은 제가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을 거예요. 일봉에서 똑같은 모습인데 어떤 거는 안 가는데라고 하고 지나간 거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수익을 냈었던 종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예제로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 모양이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건 가고 어떤 건 안 갑니다. 그게 재료냐? 재료일 수도 있고 차트의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더 아셔야 되는데요. 이따 기법 설명할 때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앵커님 여기 거래량이 이게 10으로 기준을 잡으면 네. 요 음봉의 거래량은 파란색은 얼마 정도 될까요? 5 정도 될까요? 예, 넉넉하게 5 정도 하면은 네. 빼기 하면은 얼마 정도 되죠? 5요. 예, 5죠. 네. 우리가 산을 등정할 때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핫바를 먹든 뭐 전날 배불리 먹든 해야 에너지가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장대 양봉이 나왔고 대량의 거래량은 매집 거래량으로 볼 수 있고 네. 하루 쉬어간 거는 매도 거래량으로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남아 있으면 올라간다는 건데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위치적인 부분이 다 맞으려면은 그런 이제 위치나 재료 부분이 중요한 건데 오늘은 기법보다는 그런 부분을 큰 산을 보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목단타는 이렇게 수익을 내는데 그래서 실제 올라갔던 게 한 15% 올라가면 우리는 수익을 낼 때 한 7% 평균 8%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온다. 이게 목단타고요. 네. 예, 눔단타는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다시 조정을 줄 때 이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요 아래 보시면 거래량이 없는 게 보이실 겁니다.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이때 거래량이 없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거래량 늘어날 때 파는 기법을 눔단타 매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졌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는 거를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매매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단타와 눔단타가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앵커님 손절 반응 좋았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내용들이었어요. 좋은 손절이 있고 그 손절을 네. 하게 되면 우리에게 또 오는 뭐 회전율이라든지 그렇죠. 장점을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잘하시네. 네. 예.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실 제가 뭐 얼마나 잘 맞추고 실력이 있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방송 뭐 1시간짜리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 키워드하고 시황창 설정하는 방법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제가 쓰고 있고 누구나 다 쓰고 고수들도 다 쓰고 있는데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 분들 아니면 중수분들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못 쓰고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모르는 것조차도 내가 모르고 있다라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었었어? 라는 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고, 만약에 이런 걸 모르셨다라면 세팅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굉장히 도움 받으시고 노란통방 오셔서 재미있게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기법이나 그런 거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깔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끔까지 제가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저 때 제 네. 나이 밝히기는 그런데 국민학교라고 했거든요. 네. 앵커님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전 초등학교입니다. 네, 이거 혹시 아시나요? 그림이 뭔지? 그 아디다 땡 운동 아닌가요? 네, 뭐 땡이기도 하고 우리 때 옛날 때는 뭐 이제 운동회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신발인데 런닝화라고 했었거든요. 네. 예, 런닝화 같은 경우인데 조금 남들보다 런닝화를 신는 이유가 뭐겠어요? 남들보다 좀 빨리 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심지어 뭐 런닝화가 불편하면 맨발로 뛰시는 분도 계셨었고, 그래서 남들보다 좀 빨리 뛰기 위해서 이런 런닝화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얻어 가시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안전하게 판단하고 빨라야 됩니다.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중간에 뭐 벗어진다던가 끈이 풀려서 끈 때문에 넘어진다던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빠른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남들보다 좀 빨리 캐치를 해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보시면 오늘 주식으로 성공하는 노하우는 키워드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대부분 재료 매매를 하실 때 키워드를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다 기사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장중 매매를 추천드리진 않지만 장중에 매매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기준봉이 나오고 종가상 끝나고 다음날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가 시장의 반응이 좋고 더 많이 오르고 안정적인 흐름을 갖는지 그 키워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황창 설명하는 거 설정하는 1, 2, 3, 4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좋은 키워드 그리고 나쁜 키워드가 어떤 건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커님 오늘 이런 내용은 방송 많이 해보시 처음이시죠? 정말 처음 들어요. 이런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종목만 듣고서 이렇게 투자하는 건 좀 맞아요.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아요. 너무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든 간에 이런 방송을 해주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들으시고 내 것으로 좀 만드시면 되는데요. 한 번만 알아두시고 설정해 두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시황창 설정을 할 때 보시면 첫 번째, 여기 색깔 보이실 겁니다. 네. 녹색으로 보이시죠, 앵커님? 네, 보여요. 네. 그 다음에 아래 주황색이 보이죠? 네. 근데 녹색에는 뭐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무슨 색이라 노란색, 연노란색? 연한 네.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색깔이 보이시죠? 네. 예. 그리고 아래는 색깔이 안 보입니다. 네. 이게 왜 설정을 해놔야 되냐면은 우리가 특징주 기사를 볼 때 텔레그램에서도 나오고 네이버에서도 나오지만 보통 반응을 많이 하는 게 HTS 특징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시황 검색할 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특징주가 검색이 되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색깔이 되어 있으면은 두 개, 세 개든 색깔이 되어 있으면 오늘 두 개든 세 개든 색깔이 나와 있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색깔 나온 게 당일 기사기 때문에 오늘 당일 기사로 나온 게 세 줄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녹색 화면에 색깔이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각적으로 빨리 봤을 때 20과 19일자를 내가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앵커님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한 2초 정도, 3초 정도 남들보다 좀 빠르게 기사를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톱니바퀴 모양 있죠? 네.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HTS를 같이 보고 있으신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따라하기가 어렵거나 뭐 바깥에 있는데 너무 조용한 너무 좋은 내용이다라고 하면 집에 들어가셔서 방송 돌려 보시면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설정을 누르시면요. 요런 창이 나옵니다. 요런 창. 뉴스 설정 창이 이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종목별 당일 뉴스 색상 표시 있죠? 제가 요 끝에 거를 체크를 해서 아까 그 색이 나왔는데요. 분홍색도 있고 뭐 연두색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체크를 그동안 안 되어 있으셨다라고 하면은 안 나왔을 건데 색상 표시를 체크를 하시고 원하시는 색상으로 하시면 이렇게 녹색에서 이제 체크가 되실 겁니다. 그럼 당일 특징주 HTS에서 읽으실 때 녹색 부분과 이렇게 구분이 하얀색 부분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오늘 뉴스 기사가 세 줄이구나 해서 보시면 되고 거기에 특징주가 있는지 아니면 광고인지를 판단을 하시고 빨리 기사가 없네 매매하면 안 되겠다 기사가 있네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서 남들보다 좀 빠르게 활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보면 이거조차 설정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전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린이신데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 있습니다. 뭐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여기 LS 마린이라고 앵커님 다 떠 있잖아요. 네. 이게 LS 마린이라고 안 떠 있고도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물론 재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사까지 다 읽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재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차트도 보고 재료도 보고 함께 보는 분들은 왜냐하면 그 많은 기사들을 쓸데없는 기사까지 다 읽다 보면은 녹초가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 녹초가 되지 않게끔 위해서 힘들지 않게끔 위해서 여기 오른쪽 여기 왼쪽에 녹색 보시면은 종목 코드 포함 뉴스만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네. 여기에서 그동안 종목이 없었던 기사도 쓸데없는 기사들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LS 마린 솔루션이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만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쓸데없는 기사가 좋은 기사까지 해서 10개 나온다라면 절반 정도는 걸러지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를 좀 덜 하면서 실제로 재료 매매를 할 때 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색상 표시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면 LS 마린 솔루션 아니면 삼성전자나 여러분들이 그걸 클릭을 하시면 그 종목명에 대한 기사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시황창 1과 시황창 2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정말 전문가님 현직자가 아니고서는 잘 모를 것 같은 되게 사소하지만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꿀팁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렇게 오늘 날짜만 딱 표시해 주는 것도 너무 사실 우리는 시간이 곧 돈이다 이런 그렇죠. 것처럼 중요하잖아요. 예. 너무 좋은 꿀팁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이성분들 만나러 갈 때 네. 뭐 예쁜 옷도 입고 네. 뭐 구두도 신고 뭐 그럴 텐데 마지막 활용 정점 뭐 보이지 않는 뭐 향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예,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니까 오늘 다 얻어가시면 됩니다. 저를 통해서. 자, 다시 이제 넘어와서 네. 시황창 3으로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시황창 3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할 게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실력이 있다 없다를 여러분들이 이거 설정하는 거와 키워드만 보셔도 이 사람 재료 매매 좀 잘하나? 아니면 경력이 좀 오래됐나? 저 오래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3년. 그래서 이거를 설정을 꼭 해두셔야 되는데 주린이 분들은 평생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이걸 설정해 놓으시면 조금 재료에 대해서 좀 캐치가 되고 조금 많은 도움을 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뉴스 설정까지는 보셨을 겁니다. 아까 설정을 누르면 된다라고 했고요. 설정을 모르면은 제가 다시 뒤로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HTS에 여기 보이시죠? 요거 설정을 누르면은요. 천천히 해드릴게요.
예, 설정을 누르면 이거 여기 화면이 나온다고 했어요. 뉴스 설정이. 그렇죠? 네. 뉴스 설정이 나오면 아까는 이제 위에서 이제 그렇게 건드렸는데 밑에 실시간 광고 필터링 및 제외 단어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왜 설정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광고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네. 힘들 맞아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읽다 보면 쓸데없는 광고고 쓸데없는 기사고 하거든요. 우리는 진짜 팩트 있는 기사만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걸러내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여기 저걸 클릭을 하시면 이 종합 환경 설정이라는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나오면은 광고 뉴스 필터링이라고 여기 뜨죠. 여기인 건데 다른 거 안 건드시고 요 화면이 뜨시면 여기에다가 그동안 오프로 돼 있었던 거를 여러분들이 온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광고 이런 거는 필터링 해줘. HTS에서 자동적으로 필터링 해줘. 이렇게 하는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가 천천히 하나씩만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셔도 되고 지금 HTS 켜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하나씩 해보세요. 뭐 괜찮습니다. 하다가 넘어가면 다시 방송 보시고 하시면 돼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네. 예, 대박, 폭등, 네. 네, 이런 거 광고 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거는. 네. 예, 대박, 폭등, 임박. 왠지 급할 것 네, 같잖아요. 임박. 맞아요. 네. 이거 안 하면. 예, 근데 광고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폭증, 예, 불꽃, 랠리, 슈퍼개미, 슈퍼개미네. 양음양, 음. 부고, 부음. 사실 부고, 부음은 필요가 없거든요. 아, 뭐 그래요? 어떤 교수님 부친상 뭐 이런 거 그쵸, 굳이 안 그쵸, 읽어도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부고, 부음, 그다음에 장중, 수급, 포착, 타이거, 아리랑 이렇게 키워드를 넣으신 다음에 여기 찾기 녹색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 찾기에 해당 키워드를 넣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시고 여기 온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는 요 대박이나 폭등, 임박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TS를 볼 때 쓸데없는 기사들이 너무 많이 오는 것까지 읽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꼭 필요한 기사만 읽으셔야 되는데 이렇게까지만 설정하셔도 웬만한 건 걸러지기 때문에 내가 재료 매매를 하고 차트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남들보다는 좀 쓸데없는 기사를 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다. 그리고 이미 수익을 잘 내는 고수분들은 이게 설정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주린이 분들이나 중수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평생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런닝화를 왜 신는다고? 빠르게 가려고.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한번 설정해 놓으면 평생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설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조세일보라던가 딜사이트 컨슈머 타임스라는 거는 체크를 안 했습니다. 굳이 뭐 재료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불필요해서 요 밑에 세 개는 뺐고 나머지는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외 단어 설정에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뉴스 동영상 자동 재생 안함. 만약에 HTS 중에서 영상이 나가야 될 부분 또 쓸데없이 영상 나가는데 우리는 영상 볼 시간이 없잖아요. 네. 뭐 그래서 그렇고 뉴스 내 이미지도 표시 안함으로 체크하시면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재료 매매 하실 때 특징주 뭐 매매하실 때는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시황창 3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신호 대기와 소리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방송 나오면 여러분 제가 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실력 좋다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사실 저한테 도움 안 돼요. 하지만 저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이라도 좀 도움되는 게 있다라면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하기 때문에 네. 오늘 방송 이걸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오른쪽 하단에 신호 대기가 깜빡깜빡했다가 없어집니다. 이 신호 대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런 신호 관리자라는 화면이 뜹니다. 예, 이 화면이 뜨면은요. 여기서 항목 선택 캐치를 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뉴스와 공시니까 뉴스하고 공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자 그래서 신호대기 관리자를 하시면 여기 창 띄우기를 체크를 해주시고
뉴스와 공시 체크하시고 설정을 누르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이걸 왜 설정을 하냐면요. 소리가 이제 띠링띠링까지 나게끔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HTS 상으로만 아까 0700 화면을 본다라고 하면 네.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오늘 날짜 있으니 이제 체크해놨으니까 오늘 날짜도 뜨긴 할 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리까지 나면 좋잖아요. 제가 다른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딴 데 쳐다보고 있다가 그 기사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소리로 띠링띠링하고 설정을 해놓으면 어떤 기사 떴는지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공시하고 뉴스에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어떤 메뉴가 좀 여러 개 뜹니다. 그럼 거기서 공시 누르고 뉴스 누르시면 돼요. 꼭 여기 줄에다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스탑 노스를 클릭을 하면 공시하고 뉴스가 뜰 겁니다. 그럼 여기다 공시 체크를 하셔서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다가는 스탑 주문을 요거 화살표로 누르면은 뉴스가 나옵니다. 그럼 뉴스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꼭 저처럼 여기다 맞추는 건 아니에요. 네. 앵커님 이해되시죠? 네, 너무 잘 그래서 됐어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매수와 매도는 똑같이 하시되 매수는 둘 다 매수는 똑같은 신호음으로 하시고 매도는 다른 음으로 해주세요. 매도는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의 음이기 때문에 보통 매수가 뜰 건데 매도가 뜬다라고 하면은 다른 음으로 해놔야지 좀 빨리 보고서 어떤 악재가 나왔지 내가 보유한 종목인가 이렇게 빨리 볼 수도 있는 거고 낙주 매매를 또 뭐 저는 권하진 않지만 볼 때 이제 참고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넘어가고요. 네. 신호대기 설정하는 방법과 소리 설정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시 뒤로 가서 아까 설정을 누르면 지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설정을 누르면 요 소리 설정이 뜹니다. 네. 그럼 여기서 기본 설정도 있고 소리 설정도 있고 뉴스 설정, 필터링이 있습니다. 소리 설정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뉴스 설정을 아까 소리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네. 뉴스 설정을 다시 이쪽을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 재료 매매 하시는 분들이나 강의 들어보신 혹시 있다라고 하면 이거 한 몇백만 원 주고 배워야 될 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거를 무료로 방송 중에 다 알려드린다는 거고 보시면 이쪽에 등록을 누르시고 단어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매수 조건에 신약 개발. 앵커님 신약 개발 중요하죠? 중요하죠. 바이오 섹터 꼭 필요한 신약 맞습니다. 개발 아닌가요? 순이익. 순익 중요하죠. 네. 네.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순이익. 네. 실적 개선. 네. 키워드 중에서는 가장 약한 키워드입니다. 실적 개선이요? 네. 네. 어떤 게 제일 강한 키워드예요? 뭐 요즘은 좀 약해졌는데 인수 합병.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유한양액이 왜 잘 올라갔냐면은 폐암 진단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기술을 갖고 네. FDA 승인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코로나주도 과거에 왜 잘 올라갔냐라면은 코로나라는 질병이 없었다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치료하지 못한 어떤 질병 아니면은 그동안 없었던 어떤 이슈 이런 게 새로 기술. 생겼을 때 네. 굉장한 파워풀한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 실적 개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낮은 키워드라서 잠깐 반짝했다가 말아요. 그래서 역배열일 때는 제가 뭐 재료 키워드를 설명하려는 부분인데 잠깐 설명드렸지만 네. 약하다. 그래서 뭐 차트의 위치에 따라서 뭐 매매할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공급 계약 좀 중요하죠. 납품 계약 중요합니다. 네. 타결 굉장히 중요해요. 네, 타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징주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이렇게 가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네, 이렇게 대괄호요. 네. 대괄호. 대괄호. 네. 대괄호를 치시면 되고요. 예, 둘 다 쳐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특허 획득, 특허 취득. 특허 획득과 특허 취득도 약합니다. 하지만 차트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역배열이나 이런 데서는 재료 점수가 약하기 때문에 굳이 매매는 안 하셔도 된다.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주, 수출 계약. 네.
수출 계약인데 똑같은 수출 계약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실수해서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앵커님 띄어쓰기가 다른 거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출 띄우고 계약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음. 예, 여러분들 이런 디테일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흑자까지 이렇게 단어 입력에다 넣으시고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조금 시간이 오버돼서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리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데 이제 마지막 아까 이제 필터링이라고 했었죠. 제가 이제 옆에 한 다음에 계속 넘어왔어요. 여기 필터링을 누르시고 네. 단어 필터링 기능 사용하고 단어 포함 신호 제외를 하는 건데요. 포함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자, FDA 유한양행이 왜 많이 올랐냐면 FDA 키워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FDA 키워드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FDA 승인을 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키워드가 나오면 올라간 겁니다. 이해가 네. 좀 되셨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다 넣으세요. 애플, 아마존, 알츠하이머, 당뇨, 독점, 합병, 인수, 매각, 대통령 다 넣으시면 됩니다. 시간상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제외 키워드입니다. 제외 키워드 이거 방송 끝나고 천천히 등록하세요. 그리고 제외 키워드는 대박, 폭등, 임박, 폭증, 불꽃, 랠리, 슈퍼개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나머지고 제일 아래 보시면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네, 왜 제외하나요? 이해가 안 되죠? 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나라 기업 모두가 1등 기업인데. 네, 관심 있어하는 왜 종목인데. 그러냐면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단타치 가능성도 많지는 않지만 그쵸. 삼성전자라는 키워드를 타고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너지 소모하는 그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외를 하시는 게 낫다. 이것도 제가 23년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쩌다 네. 한번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느니 그동안 계속 삼성전자 쓸데없는 기사 나오는 거 에너지 다 소비기 때문에 이것만 걸러 주시면 이렇게 하고 등록을 하시면요. 여러분 이제 소리가 띠링띠링 하고 납니다. 그럼 어떤 게 악재인지 어떤 게 호재인지 빨리 HTS 기사 보시고서 이런 게 잘 올라가네 라고 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은 재료 매매 달인이 되실 수 있다. 그래서 저하고 쓰는 거를 똑같이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네. 수익률 현황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설명해 앵커님. 주세요. 예. 네. 사실 이번 주는 마땅한 종목이 없어가지고요. 뭐 유한양행도 수익 내고 나왔고 유한양행 우선주도 수익 나고 나왔지만 특별한 종목은 없었고 미코바이오메드가 좀 급등을 한 다음에 대주주가 뭐 바뀐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하락이 됐었는데 네. 저는 악재로 보지 않고 이거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천을 했고 수익을 좀 냈었던 사례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 현황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네. 수익률 보시면 이렇잖아요. 올라가는 종목에서 이렇게 수익을 낸다 다 먹는 게 아니라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정말 23년의 노하우가 꾹꾹 담긴 이 HTS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들어봤는데 또 이어서 빠르게 시장 분석에 대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법은 한 2주간에 걸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빠르게 넘어갈 거고요. 시장 분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시장을 무시하고서 매매를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노란선 보이시죠? 앵커님. 네, 노란선 보여요. 이렇게. 네.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 네. 예. 그래서 주봉의 20주 이동 평균선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매매를 하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때만 매매를 하고 쉬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20주선을 깼잖아요. 네. 그러면 보유 종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빼놓고 신규 종목을 매매를 안 한다든지 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버티고 다시 장이 좋을 때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올라올 때까지 아니면 좀 금액을 좀 줄인다던가 분할 매수를 좀 하더라도 좀 천천히 한다던가 그런 전략을 가지셔야 되는데 주린이 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똑같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강약 조절을 조금 해주시면 계좌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주린이 분들에게 상승장, 하락장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코스닥 거래대금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네.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어제 거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9조 원까지 올라왔죠. 네. 이거는 신규 종목 어떤 종목이 1조 4천억인가까지 올라갔고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진 거고 평소 때 거래대금 보면은 심지어 5조 원대까지 있죠. 5조 네. 원에서 8조 원 초반인데 지금은 하락장입니다. 그래서 매매는 하실 때 좀 공격적으로 하시거나 하실 때는 10조 원 이상일 때부터 여러분들이 시장을 참여를 하시고 공격적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널널하게 하셔도 된다. 너무 이렇게 주식장 보고 하시지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뭐 자전거도 타고 뭐 이제 카페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계좌에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려서 네. 지수와 거래대금을 꼭 판단하고 매매를 하자. 그러면 계좌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전문가님께서 오늘 너무 한 멘트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힌트들 많이 주셨어요.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거래대금 10조 원 이상일 때 조금 더 우리가 공격적인 매매를 해도 괜찮은 장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시장 분석 보는 그 지수 차트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봉에서 20주선을 중요하게 봐라라는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만의 기법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터 기법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영상을 좀 보시고요. 오늘은 좀 색다르게 어떤 기법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네.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하시면 이 박스터를 꿈이 아닌 현실로 이제 탈 수 있게끔 수익을 재미있게 낼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실제로 저번에 말씀드렸대요. 실제 회원 중에서 중소형차였는데 중대형차로 바꾸신 사례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라서 큰 틀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추세가 뭐 시속 150km로 달린다라고 치면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고속도로에 장애물이 나타날 일도 없지만 만약에 나타났습니다. 앵커님 멈출 수 있으세요? 150km면은 일단 멈추긴 해야 되겠죠? 네, 멈추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한 번에 멈춰지나요? 브레이크요. 밟으면 멈춰지지 않나요? 멈춰지는데 좀 앞으로 좀 제동 쭉 거리가 가죠. 있잖아요. 네, 그쵸, 나는 그쵸. 바로 멈춰야 되는데 네. 장애물을 넘어서 멈춰지겠죠. 그쵸, 맞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법이 다 맞는 이유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기법이다라고. 그래서 제가 종목 선정을 해야 되고 주도주를 발견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기법이 적중하는 이유가 추세가 있는 종목을 찾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지난번과 지지난번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오늘 좀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 추세를 어떻게 찾느냐? 주도주고 그런 부분을 좀 찾아내고 재료가 있고 일정이 있으면은 찾아낼 수가 있다. 사실 이게 어디서 뭐 얼만큼 올라갔다 맞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있는 종목을 찾는 걸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금방금방 배우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고 50%, 70% 뭐 냈었고 우리는 많은 가는 중에 그리고 인상가 같은 경우는 일정이 다음 날까지라고 해서 일정 전에 파는 겁니다. 이런 건 기본으로 좀 알아두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적중했던 이유가 아까 추세 때문에 그런 거고 요 화살표라든가 소식은 다 드릴 겁니다. 오시는 분만 드리지 그냥 드리진 않기 때문에 오세요. 오셔서 이런 소중한 기법을 언제 배우겠습니까? 배우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다음 이제 카이맨 기법으로 빠르게 앵커님 넘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이맨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짜장면만 박스터 매매로 짜장면만 먹다 보면 좀 재미없잖아요. 네. 물리잖아요. 그러면 그쵸. 짬뽕도 먹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느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난 빠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카이맨이 빠른 기법이에요? 네, 카이맨이 빠른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도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좀 천천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 특히 재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뭐 차트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세 가지 다 중요해요. 재료도 중요하고 거래대금도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래대금이 100억 원도 안 되는데 재료가 좋다고 해서 거기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거래대금도 일정 부분 좀 터져주는 게 좋고 1000억이면 더 좋고 최소 기준이고 재료는 살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차트 위치도 어느 정도 좋은 위치면 굉장히 좋겠죠. 꼭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 방송 중에 방송이 아니라 이제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재료는 연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신선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 아까 코로나도 왜 과거에 많이 올라갔냐면 신선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갔던 거니까 최근에 유한양행도 올라갔던 게 FDA 까다로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폐암이 1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1위의 암을 어쨌든 간에 승인까지 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재료를 판단할 것인지를 제가 계속적으로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실 거고 자 보시면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앵커님 보시면 요게 거래량이 10이라고 칠게 이 기준이. 네. 예, 10 빼기 이건 음봉이니까 빼면 되겠죠? 네. 예, 그럼 몇일까요, 이 7 거래량은? 정도 될까요? 예? 7? 7? 네. 예, 10 빼기 7은 뭐죠? 3이요. 예, 3이죠. 그럼 3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예, 제가 큰 틀을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기법이기 때문에 와, 기법 대단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큰 틀을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재료가 있는데 재료는 한번 보시면 되고 덕산테코피아도 한번 해볼게요. 네. 예, 거래량이 10이죠. 네. 빼기 이거 몇일까요? 2 정도 할까요? 이 정도인데 응용을 하면 이게 음봉인가요, 양봉인가요? 양봉 아닌가요? 예, 팔진 않았다라는 거죠, 최소한. 그럼 빼면 안 되는 건데 빼도 8이 나오고 더해도 12요. 예, 12. 그래서 다음날 올라갔다. 그래서 전날 매수를 하고 다음날 매수하려고 했는데 갭이 떠서 다음날 추천을 안 하고 전날 매수했던 것만 수익을 좀 잘 내고 왔다. 그래도 7, 8% 수익이 났다라는 거. 예, 이렇게 재료는 좀 보시면 되고 네. 알테오젠도 한번 해볼게요. 예, 요거 거래량이 뭐죠? 10이요. 예, 10이죠. 빼기 요거 그건 한 4로 할까요? 예, 4로 할게요. 네. 예, 그러면 6 정도 나오죠? 네. 근데 이것도 양봉이에요. 그러면은 4를 더해야 되죠, 앵커님? 네, 맞아요. 예. 14요. 최소한 4를 안 뺀다라고 하더라도 10은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10이니까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기법을 설명드렸지만 큰 틀을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 기법이 맞으려면은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 터진 요 위치여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터진 요 위치여야 됩니다. 첫 번째 이해가 되셨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법을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안 가거든요. 이런 모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일봉의 위치에서. 그다음에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다면 여기서는 이만큼 터져줘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거.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 두 가지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똑같은 모양이라 하더라도 종목을 걸러낼 수가 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전이나 전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고 기법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찾아내고 다음에 재료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럼 페트론 같은 경우도 이거 마지막으로 10 빼기 5 정도 되죠, 네. 앵커님? 네. 예, 그러면 5라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이거 양봉이니까 사실 더한다고 하면은 올라가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치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종목 찾는데 굉장히 빠르게 잘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예, 히든 종목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사실 너무 많은 강의를 해주셨어요, 전문가님께서. 진짜 거의 돈을 내고 들어야 할 만큼 정말 알찬 그런 오늘 1시간이었는데요. 전문가님과 제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거는 절대 잊지 말아라 하는 딱 한 줄이 있을까요? 예, 키워드. 키워드 설정. 네. 네, 그 광고 계정 삭제하고 네. 중요한 그 딱 알려주신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키워드 HTS 설정. 상의 그런 키워드만 먹히는 키워드만 나오기 때문에 설정해 놓으면 네. 내가 띠링띠링 하면은 먹히는 키워드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굳이 쓸데없는 뇌동매매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 키워드만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승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거보다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HTS에 하나하나 이렇게 키워드 설정이라든지 광고 그 계정 키워드 뭐 삭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알기에는 쉽지 않은데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밤 11시에 또 잭슨홀 미팅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정말 참 변동성이 많았고 관망세가 짙었기 때문에요. 어떤 뉘앙스로 또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시고 다음 주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코스모 투나잇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도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